TBC 클리닉 건강 365 주치 오건명 정형외과 전문의와 함께합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대구시티병원 관절센터 대표원장 오건명입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앞서 저희가 그 걷기의 중요성에 대해서 쭉 얘기를 나눴는데 다 맞는 말인지 궁금합니다. 네. 원장님도 평소 많이 걸으시나요? 어떻습니까? 네, 저도 다른 운동보다 걷는 운동을 좀 좋아해서 네. 가까운 신천에 자주 나가는데 오. 저도 이제 바른 자세로 걷기 위해서 좀 노력하는 편입니다. 예, 아, 그렇군요. 저도 한 번씩 신청 가는데 가서 뵈야 되겠는데. 네. 근데 요즘 어르신들 네. 보니까 걷기도 좋아하시지만 네. 일단 관절 건강을 위한 여러 가지 보조식품들에 그렇게 관심이 또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요. 그만큼 관절염도 많고 퇴행성 네. 관절염에 대한 관심들이 높아서가 아닐까 싶어요. 네, 맞습니다. 흔히 요즘을 100세 시대라고 합니다. 사람들의 기대 수명이 예전에 비해서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 기대 수명이 늘어난 만큼 관절을 오래 사용하다 보니까 퇴행성 관절염을 앓는 환자들도 많아졌고 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관심도 높아졌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 TV를 보면 관절 건강식품에 대한 광고도 많이 늘어났고 이렇게 관절염으로 무릎이 아파서 제대로 활동을 못하게 되면 주어진 여생을 충분히 즐길 수 없기 때문에 관절 건강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퇴행성 관절염이 말 그대로 무릎 관절이 이제 늙어서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많이 쓰면 쓸수록 빨리 닳기 때문에 퇴행성 관절염도 좀 일찍 오지 않을까 싶어요. 예, 맞습니다. 먼저 관절의 구조를 살펴보면 네. 관절은 두 개의 뼈가 만나서 움직이는 구조를 가집니다. 이 두 뼈가 부드럽게 움직이기 위해서 쿠션 역할을 해주는 관절 연골이 뼈 사이에 있는데 이 연골이 다 닳아 없어져서 뼈끼리 부딪히면 염증이 생기고 통증이 발생하는 것이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합니다. 이 관절 연골은 피가 통하지 않는 무혈성 조직으로 뼈나 피부와는 달리 조직이 재생되지 않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따라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대개 노인들, 이 관절을 오래 사용하신 분들이 이 연골이 따라 없어지면서 퇴행성 관절염이 발생하게 됩니다. 나도 모르게 찾아온 무릎 관절염. 나이 들어서 당연히 찾아오는 질환이라고 포기하기엔 아직 이릅니다. 우리나라의 무릎 퇴행성 관절염이 여성에서 유난히 많이 발생하고 또 수술이 필요할 정도로 증상이 심한 경우도 10명 중 9명이 여성이라고 합니다. 관절이 다 다른 환자라도 뼈가 튼튼하거나 근육이 강한 환자들은 증상이 심하지 않은 경우도 많고 반대로 엑스레이는 심하지 않은데 증상이 너무 심한 경우도 있어서 무릎 관절염 치료는 환자의 현재 증상과 요구에 맞춰 결정해야 합니다. 증상이 심하지 않은 초중기에는 생활습관 교정과 약물 치료가 일반적이지만 문제는 약물 치료로도 무릎 통증이 가라앉지 않을 때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효과적인 무릎 관절염의 치료. 지금부터 그 해답을 찾아봅니다. 네, 요즘은 나이가 많아도 관절이 좋아서 잘 네. 걸어 다니시는 어르신들이 있는가 하면은 또 네. 20, 30대 젊은 층에서도요, 관절이 안 좋아서 오래 걷기 힘들다 이렇게 네. 말씀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요. 그런 거 보면은 이 무릎 퇴행성 관절염이 단순히 나이가 많다고 해서 생기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대체로 퇴행성 관절염은 노인에게서 발생하지만 젊은 환자들한테도 드물지 않게 발생합니다. 예. 예를 들면 유전적으로 다리가 휘어져 있는 옷자다리를 가진 환자들이나 관절 연골이 약하게 태어나신 분들은 퇴행성 관절염이 빨리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릴 때 관절을 다쳤거나 관절 안에 염증이 생겼던 환자분들도 무릎이 빨리 따를 수 있고요. 특히 무릎을 굽혔다 폈다는 일을 많이 하거나 무거운 물건을 많이 옮겨야 되는 그런 환자들은 젊은 환자더라도 퇴행성 관절염이 빨리 올 수 있겠습니다. 그렇구나. 저희 부모님을 보니까 요즘도 날씨가 많이 추워졌잖아요. 무릎이 막 욱신욱신거리고 쑤신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런 증상들은 주로 날씨가 좀 추울 때 자주 나타나나요? 네, 맞습니다. 요즘같이 날씨가 이제 쌀쌀해지면 관절 주변의 근육과 인대들이 경직되고 그래서 무릎 통증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날씨 관련해서 비가 오면은 환자분들이 무릎이 아파서 미리 비 올 걸 아신다고. 맞아요. 네. 비가 오게 되면 이 기압이 낮아지고 상대적으로 무릎 관절 속에 압력이 높아지기 때문에 무릎 통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 관절염 증상으로는 바닥에서 일어날 때나 계단 오르내릴 때
무릎이 쑤시고 아플 수가 있고 이후에는 무릎이 뻣뻣해지거나 무릎 속에 물이 차서 관절이 붓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리고 관절염이 점점 심해지면 다리가 휘어지는 옷자다리가 발생하게 되고 그러면 걸음걸이가 자꾸 뒤뚱거리게 됩니다. 네. 그런 걸음걸이가 되면은 허리나 엉덩이 관절이나 발목 관절까지 같이 아파지는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 관절염도 이제 증상에 따라서 단계가 있다고 아까 언뜻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아는 분은 근처 병원에서 이제 그 퇴행성 관절염 초기라고 진단을 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큰 걱정은 안 했는데 다른 병원에 갔더니 3기다. 딱 이런 진단이 나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진단하는 기준이 병원마다 이렇게 다 다른 건가요? 어떻습니까? 그렇진 않고요. 네. 이 기준이 다르다기보다는 네. 검사 방법의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관절염의 단계는 엑스레이 상으로 관절이 떨어져 있는 간격을 기준으로 1기, 2기, 3기, 4기로 나눌 수 있습니다. 4기는 관절 사이의 연골이 다 달아서 뼈가 서로 맞붙어 있는 상태를 말하고 이렇게 관절 간격을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환자가 이제 선 자세로 체중을 무릎에 실은 상태로 엑스레이를 찍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그렇지 않고 누워서 엑스레이를 찍게 되면 이제 체중이 무릎에 실리지 않기 때문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관절염 상태보다 조금 덜 심하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타병원에서 누워서 찍은 엑스레이만으로 이제 주사 치료만 하다가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서 다시 저희 병원으로 찾아오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네. 단계를 보니까 1기부터 4기까지 있다고 해주셨어요. 네네. 근데 영상 소견을 볼 때는 굉장히 네. 증상이 심각해 보이는데 본인은 별로 불편하지 않다, 아프지 않다 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반면에 영상 소견은 괜찮은데 네. 통증이 심한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예, 맞습니다. 이 영상 소견과 환자의 실제 증상이 꼭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관절염이 굉장히 심한 환자더라도 뼈가 튼튼하고 근육이 튼튼한 환자분들은 증상이 심하지 않고 그런 환자분들은 약물 치료만 해도 만족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반면에 영상 소견은 심하지 않은데 약물 치료나 주사 치료를 해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는 그런 환자분들은 이제 MRI 촬영까지 해야 되는 환자분들도 있죠. 그래서 환자의 치료에서 중요한 것은 이제 영상 소견만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의 현재 증상과 현재 요구에 맞추어서 적절하게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영상만 보고 판단할 수는 없네요. 그러면 원장님, 퇴행성 관절염은 완치가 되면 좋겠지만 사실 완치는 안 되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불행하게도 퇴행성 관절염은 완치가 되지 않는 병으로 생각됩니다. 그 이유는 한번 손상된 관절 연골은 재생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체중 관리나 운동, 약물 치료나 뭐 경우에 따라서는 다양한 수술적 치료를 통해서 무릎의 통증을 줄여주고 무릎의 관절 기능을 회복시켜 줄 수 있기 때문에 완치는 되지 않지만 충분히 관리는 가능한 질환으로 생각됩니다. 네. 아니, 어느 정도 짐작은 했는데 그래도 네, 완치는 안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뭔가 좀 아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면 어떡해요? 뭐 수술만이 정답이다 이런 거는 아니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수술은 퇴행성 관절염 치료의 최후의 보루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퇴행성 관절염 치료의 가장 기본은 운동과 적절한 식이 조절을 통한 체중 감소에 있습니다. 먼저 운동을 하게 되면 무릎 주변에 근육이 튼튼해지고 관절을 유연하게 유지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 통증을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체중을 잘 조절하면 무릎에 가해지는 압력이 줄어들기 때문에 퇴행성 관절염의 진행을 늦출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필요하면 약물 치료나 주사 치료, 물리 치료를 통해서 치료를 할 수 있고 이런 보존적 치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환자분들이 이제 증상이 호전되지 않으면 이제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관절경 수술, 휜다리를 교정해 주는 절골술, 마지막에는 인공관절 수술을 시행할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일단 우리가 흔히 이제 관절염이다 하면은 보통 이제 소염 진통제들을 많이 복용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진통제를 오랫동안 복용해도 괜찮은 건지 그게 좀 걱정이 됩니다. 네, 맞습니다. 퇴행성 관절염 환자들은 아까 퇴행성 관절염은 완치가 되지 않는 병이라고 했기 때문에 네. 환자들이 약을 오랫동안 복용해야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소염 진통제를 오래 복용하다 보면 위궤양이나 심부전 같은 부작용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최근에는 이런 부작용을 줄여주는 약들이 많이 개발되어 있지만 네. 될 수 있으면 약을 계속해서 복용하는 것보다는 그 본인 증상에 맞추어서 증상이 심할 때 선택적으로 약을 복용하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혹 이제 치료 효과가 없는데도 약만 계속해서 드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 분들은 부작용만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주치의와 잘 상의해서 필요하다면 수술적 치료를 받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괜히 아픈데 약 안 먹으면 더 아픈가 이런 걱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요. 또 약에 관해서 얘기가 나왔으니까 궁금한 게 네. 관절염 약이 내성이 생긴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게 맞는 말인가요? 사실 관절염에 쓰는 약에는 내성이 생긴 약은 없습니다. 간혹 이제 오랫동안 약을 드시던 환자분이 최근에 증상이 호전이 없다 그렇게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 그런 분들은 이 약에 내성이 생긴 것이 아니라 네. 본인의 관절 상태가 조금 더 악화된 건 아닌지 의심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환자분들은 병원에 가서 다시 검사를 받고 약을 변경하든지 다른 적절한 치료 방법을 찾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플 때는 사실 잘 먹어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약하니까 이게 치료제는 아니지만 보조식품이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앞에서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가 보면 시중에 참 많이 나와 있고 네. TV 광고로도 많이 나와요. 그래서 어르신들 그 집에 가보면 특히 뭐 의료기기나 네. 보조식품 하나씩은 다 있거든요. 몇 개씩 있죠. 그렇죠. 몇 네. 개씩 있는 경우도 있고. 근데 과연 이게 진짜 좀 효과가 있을까 늘 궁금했어요. 네, 맞습니다. 저도 제가 직접 먹어본 건 아니지만 이제 환자분들한테 여쭤보면 네. 어떤 환자분들은 크게 효과를 봤다고 하고 어떤 환자분들은 그렇지 못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이 관절 보조식품은 대체로 효과가 어느 정도 입증이 돼 있지만 이제 본인의 관절 상태가 너무 많이 심하다면 그 효과는 분명히 떨어질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래서 이 값비싼 이 관절 보조식품을 먼저 구매하시기 전에 가까운 병원에서 본인의 관절 상태를 먼저 잘 확인하시고 드시는 것이 더 중요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이거 여쭤보고 싶었어요. 이제 병원에 가서 이제 홍보 포스터도 받고 어르신들도 많이 맞으시는 관절 주사 있잖아요. 네. 이게 종류는 좀 어느 정도고 과연 이게 맞으면 효과는 또 어느 정도가 있는지 궁금하더라고요. 예. 저희가 주로 사용하는 관절 주사에는 정상적인 관절액과 비슷한 성분의 하이알루론산 연골 주사가 있습니다. 네. 이 연골 주사는 마치 기계에 기름을 치듯이 우리 관절이 부드럽게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윤활유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관절에 염증이나 붓기도 가라앉혀주는 소염 작용과 관절 연골에 영양분을 공급해주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이런 기능들을 좀 더 강화시킨 DNA 주사가 개발돼서 환자분들의 만족도도 많이 높습니다. 네. DNA 주사하면 뭐 단백질 주사 이런 건가요? 연어의 네. 그 정액에서 추출해낸 그런 주사를 말합니다. 요즘에는 이제 관절 주사도 이렇게 새롭게 많이 개발이 되고 네. 종류가 참 다양해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관절 주사를 자주 맞아도 되는 건지 이상은 없는 건지 자주 맞아도 맞습니다. 예. 연골 주사는 대체로 안전하고 네. 또 좋은 효과가 있지만 이것도 많이 맞으면 이제 감염 위험이 증가한다든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6개월 간격으로 3회에서 5회 정도 주사를 맞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연골 주사 이외에 일명 뼈 주사라고 불리는 스테로이드 주사가 있습니다. 네. 이제 환자분들 보통 뼈 주사 많이 맞으면 안 된다고 다들 잘 알고 계신데 네. 이 스테로이드 주사는 강력한 소염 작용이 있어서 힘줄에 염증이 심하거나 관절에 물이 차거나 했을 때 사용하면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이 주사를 많이 맞게 되면 감염의 위험이 높아진다든지 근육 위축이나 피부 괴사 등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주사는 1년에 3회에서 4회 정도로 제한해서 쓰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뭐 네. 약물이나 주사 치료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네. 나중에는 결국 수술을 많이 생각하시잖아요. 네. 인공관절 수술을 하기 전에 우리가 또 관절경 수술을 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건 네. 관절경을 이용해서 어떤 아픈 부위를 치료하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이 관절경 수술은 보통 연골이 다 닳지 않은 환자에서 연골판이 찢어졌을 때 뭐 사소한 동작이나 작은 충격에도 연골판이 찢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통증이 발생하면 시행하는 수술입니다. 무릎 주변에 작은 구멍을 뚫어서 작은 관절경이라 불리는 작은 카메라를 넣고 그 네. 카메라를 통해서 무릎 속을 육안으로 직접 확인하면서 찢어진
연골판을 매끈하게 다듬어주는 수술입니다. 이렇게 연골판이 깨끗하게 매끈하게 다듬어지면 찢어진 부위가 뼈 사이에 끼이면서 생기던 통증들이 바로 좋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반면에 인공관절 수술은 관절이 다 다른 관절염 4기 환자에서 약물이나 주사 치료로 효과가 없었을 때 본인 무릎 대신에 인공관절을 넣어주는 수술이 되겠습니다. 근데 주변에 보면 네. 관절경 수술을 받고 나서도 또 아픈 경우가 있대요. 이렇게 되면 환자 입장에서는 사실 속상할 수 있거든요. 그쵸. 그리고 수술 받고 나서 또 무릎을 오래 못 쓸 수 있다고 하던데 이게 맞는 말이에요? 꼭 그렇지는 않고 관절경 수술을 조기에 잘 시행하게 되면 찢어진 연골을 정리하고 쓸 수 있는 연골판을 많이 남길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의 무릎을 좀 더 오래 쓸 수 있게 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관절경 수술을 했다고 해서 이 연골판이 찢어지기 전 상태로 완전히 돌아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 기능은 어느 정도 떨어져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관절경 수술한 이후에도 이 꾸준한 관리가 좀 필요합니다. 오히려 이 관절경 수술을 너무 늦게 했을 때 쓸 수 있는 연골판이 얼마 남아 있지 않으면 이제 우리가 기대했던 것만큼 본인 관절을 오래 쓸 수 없고 이내 인공관절 수술을 또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관절경 수술은 적절한 타이밍에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네. 아까 인공관절 수술 얘기를 해주실 때 4기에 주사나 이런 치료가 듣지 않을 때 생각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으니까 거의 뭐 마지막 단계에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네요. 네, 인공관절 수술하면 그럼 좀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인공관절 수술을 하게 되면 관절이 붙어 있던 것이 바로 이제 떨어지는 관절 간격이 바로 회복되는 효과가 있고 휘어져 있던 다리가 쭉 펴지게 돼서 자세가 달라집니다. 네. 이렇게 뼈와 뼈가 붙어서 생기던 통증들이 바로 좋아지기 때문에 걸음걸이도 좋아지고 걸음걸이가 좋아지면 이후에 허리나 엉덩이, 발목 통증도 같이 좀 좋아지는 효과가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또 이제 걱정이 되는 건 어르신들 대부분이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지병 하나씩은 다들 갖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런 고혈압, 당뇨, 뇌경색 이런 기저질환을 갖고 계신 분들 수술을 해도 될까요?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 퇴행성 관절염 인공관절 수술하시는 대부분의 고령의 환자들은 말씀하신 그러한 지병을 한두 개 안 가지고 계신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인공관절 수술을 성공적으로 시행했다고 말을 하려면 수술만 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지병을 잘 관리할 수 있는 병원의 내과나 신경외과, 마취과 의사들의 그 협진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전문의들의 협진을 통해서 대부분의 환자들은 그런 지병에도 불구하고 성공적으로 일상생활을 복귀할 수 있습니다. 네, 안심이 됩니다. 네. 보통 어르신들이 많이 모이는 마을회관이나 노인정 같은 데 네. 가보면은 인공관절 수술 하신 분들도 계시고요. 그래요. 여기에 대한 대토론이 벌어질 정도입니다. 네네. 해야 된다, 말아야 한다. 네. 또 일각에서는요, 이게 뻗정다리가 돼서 안 하니만 못하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정말로 인공관절 수술 후에 뻗정다리가 생길 수가 있나요? 수술 전에 무릎이 심하게 굳어 있는 환자가 아니라면 대부분의 환자들은 인공관절 수술 후에 무릎이 140도 정도 굽혀지는 관절 범위를 갖게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뻗정다리가 되는 경우는 드물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우리 도수치료나 재활치료 등을 통해서 이런 관절 운동 범위를 빠르게 회복시켜 줄 수 있도록 많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무릎이 140도 정도 굽혀지게 되면 의자 생활이나 침대 생활, 계단을 오르내리는데 충분한 관절 범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인공관절은 이 본인의 예전에 건강했던 무릎하고는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양반다리라든지 쪼그리 앉는 자세들은 좀 힘들 수 있고 그런 자세들은 또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인공관절 수술을 한 이후에는 의자 생활을 하는 것을 좀 권해드리고 혹시나 바닥에 앉아야 되는 경우에는 다리를 조금 펴고 앉으시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궁금한 게요. 인공관절 수술 후에 약을 계속 먹어야 되나요? 인공관절 수술하면 뼈가 맞붙어서 생겼던 통증들은 바로 좋아지지만 상처가 회복되고 네. 그리고 근육 기능이 회복되는 데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간을 단축시키고 일상생활을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소염제 등 약을 복용하게 되는데 약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약을 서서히 줄여가면서 복용하게 됩니다. 예. 네. 근데 일례로 네. 나이가 아직
50인데 관절염 말기라고 합니다. 이럴 땐 치료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보통 요즘에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예, 맞습니다. 네. 앞서도 설명드렸듯이 이제 환자의 치료는 환자의 상태를 고려해서 해야 합니다. 그래서 관절염 말기라 하더라도 50대 환자분들은 또 뼈가 튼튼하고 아직까지 근육이 튼튼할 수 있습니다. 그런 환자분들은 증상이 심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분들은 바로 수술적 치료를 권하기보다는 약물 치료나 주사 치료를 먼저 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고 이제 증상이 너무 심하신 분들은 수술을 고려해야 하는데 네. 그때는 이제 부분 인공관절 수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 인공관절 수술은 기존에 무릎 전체를 바꾸어주는 인공관절 수술하고 달리 손상된 부분만 네. 이 인공관절을 넣어주는 그러한 수술입니다. 아, 그렇군요. 부분 인공관절도 있다 해주셨는데 제 네네. 생각에는 부분 인공관절보다 전체 인공관절이 더 낫지 않을까, 네. 더 튼튼해 보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 많은데 이 부분 인공관절 수술은 손상된 부분만 인공관절을 넣고 정상적인 본인의 무릎은 그대로 남겨놓는 수술입니다. 예. 그래서 기존의 전체를 바꾸는 인공관절 수술보다 이제 정상적인 무릎 기능을 좀 더 많이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젊은 분들은 아직까지 활동적인 일을 또 많이 하셔야 되고 무릎의 기능이 많이 남아 있을수록 더 유리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부분 인공관절 수술이 좀 더 유리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부분 인공관절 수술은 수술 이후에 목발 사용 없이 바로 걸을 수도 있고 그리고 금속 제거 등 뭐 2차 수술이 필요 없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런 또 장점이 있군요. 근데 그 인공관절 수술하면 저는 로봇이 생각나요. 요즘 기술이 참 많이 발전했잖아요. 로봇을 또 활용해서 수술을 하기도 하죠. 네, 맞습니다. 최근에 의료계 전체에 이 로봇을 이용한 치료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외과나 산부인과 영역에서 먼저 많은 발전이 있었고 최근에는 정형외과 영역에서도 이 로봇을 이용한 치료를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인공관절 로봇은 미리 입력된 영상을 기반으로 해서 환자의 뼈를 절삭할 때 도움을 줍니다. 그 이외에 피부 절개라든지 봉합, 또 연부 조직의 조작 등은 기존 하던 대로 의사가 직접 하게 됩니다. 이렇게 로봇 수술을 하는 이유는 좀 더 정확한 수술을 통해서 환자들을 좀 더 안전하게, 좀 빠르게 회복시키기 위한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수술 시간이 좀 길어지고 그다음에 환자가 부담해야 되는 비용이 늘어난다는 등 이제 개선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점들이 좀 더 개선된다면 좋은 치료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오늘 이렇게 관절염 치료에 대한 소중한 정보 함께 알아봤습니다. 원장님 오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